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경제 뉴스 28번째는요. 중공의 체제 붕괴 임박을 기대해도 될까? 중국 그림자 금융 대명사인 중즈그룹 파산 위기가 도화선이 되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쇼킹하죠? 지난 11월 17일요. 연영성 심양시에서는 중즈그룹, 우리말로 하면 중식그룹이 되는데요. 중식그룹으로 발음할게요. 중즈는 중국 발음이고, 자, 중식그룹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중국은행 앞에 모여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위는 딱히 특별한 시위 노래가 없기 때문에 시위가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국의 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중식그룹에 대한 시위는 그 뒤에 11월 22일 사천성의 성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청두라고 하죠. 성도시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성도시에서 발생한 중식그룹 투자 반환 요구 시위에서는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시위대 일부가 끌려가면서 더 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중국인들의 시위 형태도 나름 많이 진화하고 있죠.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꿇어 앉아서 꿇어족이라고 하죠. 그저 울며 불며 사정사정 비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갑자기 끌려가면 지금은 나서서 저항을 하고 구해내고 그 경찰서나 파출소 앞으로 가서 그 사람 구속을 풀어달라고 석방하고 기과시켜라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또 한번 정리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중국은 현재 확실한 경기 침체로 경제 위기가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글로벌 투자자와 생산 기업의 탈중국화, 해외 오더 급감으로 실업 대란, 부동산 시장 붕괴, 금융시장 위기, 지방재정 위기, 내수시장 침체 등의 키워드들이 이미 낯설지가 않죠. 이제는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물론 부정적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합 시너지를 내면서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아주 암울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자,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밀릴 정도이고 대규모 국영기업은 어떻습니까? 내수 시장 침체와 해외 수출 하락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부채와 부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통계까지 조작했던 숨겨진 부채와 회계 버블이 중국 경제를 쓰러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은 공산당 당국과 정부기관에서 언론 통제와 정보 통제 및 통계 조작, 선전선동으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세계가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중국발 경제 위기를 막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문가들의 내부 진단에 의하면 도처에서 언제 폭발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터질지 모를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저도 이미 이런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이 방송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공산당 선전선동에 길들여진 중국 인민들은 당연히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장이 빠르며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이라고 지금도 철석같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벌써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달라지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좀 있으면 세계 1위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헝다그룹이라고 하죠. BKVN이라고도 하고, 근데 한글로 할게요. 이 항대그룹과 벽계원, 이 BKVN, 항대그룹과 벽계원그룹의 부동산 대기업들의 몰락은 과금을 대출해준 금융시장에 지금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대그룹의 회장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다른 이슈가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자, 중국에서 소위 그림자 금융 들어보셨죠? 그림자 금융의 최대 물주였던 곳이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오늘 주제인 중식그룹입니다. 중즈그룹인데요. 중즈지团. 이 중식그룹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중국 경제는 이미 버틸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시진핑 공산당 집단이 단지 정보를 통제하고 통계를 아직도 조작하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인들은 공공연하게 인민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심지어는 일련 번호가 같은 진짜 지폐가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걸 증거로 올리면서 돈을 이거 최소한 2번씩 찍어내서 가지고 있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악의 발악을 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까지 진단하기도 합니다. 지금 막 중국 돈이 막 넘쳐난다고 그러죠. 사회에. 계속 찍어서 막 내보는 거니까. 근데 그걸 2번 찍는다는 거지. 야, 이런 그 영상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11월 26일 날요. 북경 경찰은 중식그룹의 책임자들을 형사 강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 이미 중식그룹에 투자를 했다가 위험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경찰에 고발도 하자 11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왜 북경 경찰은 이날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바로 작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6일이 26일 그리고 28일까지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를 외친 백지 시위가 있었던 날이 바로 11월 26일입니다. 그 11월 26일 북경 경찰은 중식그룹의 책임자들을 형사강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지 시위가 두려운 경찰이 먼저 조사를 시작한 거죠. 물론 고발도 있었지만 자, 공교롭게도 11월 26일은 바로 상해에서 시작된 백지 시위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고요. 이 백지 시위 1주년에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백지 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 시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민중이 두려운 공산당이 사전에 주요 도시인 상해, 북경, 천전 등의 주요 시위 발발 예상 지역을 아예 사전 봉쇄하면서 백지 시위 1주년 기념 시위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찰은 어쨌든 중식그룹 관련자 일부를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투자자들은 중식그룹의 범죄 수익금 환수와 손실금 회수를 위해 각종 정보와 사실들을 경찰에 제보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투자자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줄 수 있도록 경찰에게 투자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져 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국 경찰이 이렇게 하다니요. 각 지역에서 벌어지던 시위가 점점 더 확산 추세에 놓이게 되자 중식그룹은 11월 22일 날요. 투자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그룹의 상황에 대해서 일부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개한 내용이 또 쇼킹하고 오히려 더 중국 경제를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투자자들을 불안감으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중식그룹은 어쨌든 투자자들의 이탈과 소요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는데요. 중식그룹이 내부 자산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린 건데 총 자산의 장부상 금액
총 자산의 장부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총 자산은 2천억 위안 정도 된다. 약 36조 4천억 원 정도이고, 증거금을 제외한 부채는 그럼 얼마냐? 부채의 원리금 규모는 4,200억 원에서 4,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76조 4천억 원에서 83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 결국 중식그룹의 부채가 그것도 장부상의 자산 총액을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 자본 잠식 상태임을 밝힌 겁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거의 2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죠? 2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을 넘어서는 초과 채무가 무려 2,200억에서 2,600억 위안. 자산 총액이 아까 얼마 했어요? 2,000억 위안이잖아요. 그보다 넘는 2,200억에서 2,600억 위안, 약 40조에서 47조 원이 부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투자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오히려 투자금 회수 요구와 시위는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22일에는 발표를 했는데 26일 날 결국 경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각종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예리하게 분석을 하시는 일반인 분들 수준에서도 이미 왜 그런지 눈치를 이미 채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죠. 중국 부동산 그룹을 대표하는 항대그룹과 헝다지투안, 항대그룹과 벽계원그룹, 비교위엔지투안, 이 항대와 벽계원 이 두 대형 그룹으로 부동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요소죠. 물론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이 항대와 벽계원만 먼저 얘기를 합니다만 다 마찬가지죠. 자,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첫째는 공산당과 부동산 기업의 정경유착이죠. 공산당 내부에 확실한 이른바 백이 있었죠. 항대그룹 뒤엔 누가 있습니까? 상하이방의 정점인과 정칭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윈도 정점인과 정칭웅이 있죠, 뒤에. 벽계원 그룹은 현재 제가 자료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감은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자, 어쨌든 파이가 큰 부동산 업계에서 공산당 고위층과의 정경유착은 기본이죠. 이게 정경유착이라기보다는 당경유착도 맞겠네요. 어쨌든 당경유착, 정경유착. 둘째 요소는 뭡니까? 제도권 금융과 부동산 기업의 금경유착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시겠죠? 어차피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금융은 정부 소속이지만 공산당 거잖아요. 따라서 상부의 지시가 이미 있으니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이고 이미 관행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은행의 돈을 기업에 갖다 바치고 뒷돈을 챙기는 거죠. 이런 금경유착이 있었고요. 셋째 요소는 뭡니까? 부동산 그룹이 급성장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림자 금융 기업들과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착이라기보다는 야합이죠.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는 그림자 금융형과 같은 투자회사들은 안전한 고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마다할 리가 없죠. 튼튼하잖아요. 물론 고수익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중국의 부동산 기업은 내수 침체와 집단 부패, 공개 조작과 장부 조작 등으로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몰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제도권 금융사와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이 당연히 따라왔죠. 이런 일련의 도미노 추락은 결국 지금 숨어있던 그림자 금융권에 있는 중식그룹의 대형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구조적 리스크가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항대그룹과 벽계원그룹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기업의 파산 사태, 제도권 금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 세수 부족으로 발생된 지방정부의 채무위기,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과 금융의 부실과 버블 위기를 어느 정도 분담했었던 그림자 금융권의 몰락은 이제 시진핑의 통치 리스크, 즉 시진핑 리스크와 함께
CCP 리스크, 즉 공산당의 체제 붕괴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국적인 백지 시위는 불과 하루 만에 상해에서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통제하고 핵심 키워드들을 삭제하고 관리해도 이제 정보 공유의 속도를 공산당이 완벽하게 차단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언제 다시 백지 시위가 터질지 모를 일이죠. 이미 녹화와 생방송에서 수차례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백지 시위는요, 천안문 사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천안문 사태는 북경의 천안문만 탱크로 진압하면서 끝났지만 백지 시위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동시에 발생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2차 백지 시위를 공산당이 과연 천안문 사태처럼 일시의 단박에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자, 인민들의 분노와 임계점이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떤 계기로 백지 시위가 나타난다면 홍콩 우산혁명이나 천안문 사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제2차 신해혁명 정도 혹은 중국에서 드디어 민중 쿠데타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손바닥으로 잠시 하늘을 가려 눈을 속였지만 손바닥보다 빠른 시선의 움직임을 손바닥이 막을 수는 없죠. 참고로 중식그룹을 1995년에 창업했던 창업자 지에즈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오전 9시 40분경 북경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1961년생으로 흑룡강성의 이춘시 출생으로 공산당 당원이었던 지에즈쿤 회장은 불과 61세의 나이로 돌연사를 했는데요. 중공 당국이 발표한 당시의 이유는 심장병 발작이라지만 이미 당시 주변에서는 자살을 당했거나 심장병 발작을 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죠. 자, 중국 전역에서 슬슬 불붙고 있는 중식그룹에 대한 시위에 대해 중공이 긴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식그룹의 시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그룹의 파산 위기가 아니라 중식그룹의 파산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 리스크와 CCP 리스크로 연결되어 중공의 붕괴 현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중공의 몰락, 멸공의 시간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추가 보도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생방송으로도 준비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조만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